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년째 평택시의 숙제로 남아있는 브레인시티 사업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이날 신성장 전략국에 대한 행감의 주요 쟁점은 바로 평택의 브레인시티 사업이었습니다.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에 482만 제곱미터 부지에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며 성균관대 유치를 포함하는 첨단 복합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일 행정자치부가 평택시에 재검토라는 심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업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그 이유 중 하나였던 성균관대 유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과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성균관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불확실이라는 심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학과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이달 안에 성균관대 입장을 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낸다는 것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몇 군데 기관끼리만 성균관대학과 무슨 과가 어떻게 온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에 대한 의문점이 난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비공개는 무의미하며 성균관 대학교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가 불확실하니까 이전이 시민들이 이랬을 때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비공개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그동안 성균관대학교 해온 얘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또한 지난 1월 평택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평택시의 미분양 용지 매입과 관련해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시가 피동적으로 연구원의 적격, 부적격 판정을 따르는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 추진이 잘못된 거예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를 깔고 시작한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에?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서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 적격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적격하다 할 수도 있어.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뭐 어딨어요? 평택시가 피동적인 태도로 무작정 사업을 재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4가지 사안에 대해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관을 찾아 용역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따로 용역 주셔야지. 용역 주셔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통과하는 안을 만들어낼까 용역을 주셔야죠 따로. 양경석 의원은 4가지 사안은 더 이상 평택시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경기도와 평택, 성균관대 3개의 단체가 함께하는 사업이니만큼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남경필 지사도 본인이 평택에 내려와서 본인도 뭐 얘기했어요. 브레인시타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죠. 어떻게 됐든 경기도 평택 성균관대 3개가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니야 이게. 김혜영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만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사업의 종지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솔직하고 그냥 오픈해서 의논해가지고 아니면 시민하고 소통을 해서 아니면 빨리 그만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에를 보지 마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되는 의원들의 집중 포화 속에 행감 내내 집행부는 고개를 숙이며 의원들의 질의에 막혀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고 이달 말까지 성균관 대학교를 통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겠다는 의견만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성균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종전에 냈던 계획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겠다는 의견입니다. JBCN 뉴스 김윤희입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는 평택시 도시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무분별한 난입 문제와 고덕신도시 행정타운 조성계획,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도시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김수호 의원은 직접 준비해온 원룸촌 동영상을 보여주며 평택대학교 주변 용의지구와 법원 앞 서재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난개발을 지적했습니다. 평택시가 건축허가 심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놓고 나아진 것이 없다며 주차난, 쓰레기 무단 투기, 도시미관 훼손 등 원룸촌 난립으로 인한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주차 문제, 범죄 발생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무분별한 원룸, 연립주택 권리 개발 행위 심의 기준도 강화했는데 뭐 강화한 게 있어요? 원룸촌들의 건축허가 가구수 제한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그 전에 줬던 사람 제한은 했던 사람들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에 대해 천병석 도시주택국장은 가구수 제한이 일률적이지 못했던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허가난 것은 지금 와서 제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화를 시켜주면 안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 집 질 때 세 가구 줬는데 다른 사람 풀어줘서 6가구로 해줘서 그 사람이 이득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불만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뭐 그 시에서 개발했더니 이제 토지 매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개발하는 건 조금 그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하겠습니다. 김은태 의원은 LG전자가 입주하는 진이이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평택 가곡 지구개발 추진 상황을 물으며 입주할 협력업체들과 직원분들이 평택에서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 들어오는데 거기에 오시는 직원분들이나 그 협력업체들 오산 쪽으로 안 가고 우리 평택에서 많이 유입해서 우리 평택시 그 생활권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택시 최대 개발 사업인 고덕 국제신도시 추진 상황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대 1,743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으로 조성 중인 고덕 국제신도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문화, 행정, 교육 등 자족 기능이 강화된 도시로서 2020년까지 유인인구 13만여 명, 5만 4천여 가구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는 특히 고덕 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입주로 41조 원의 경제 효과와 15만 명의 직 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이 잘 돼가고 있는 게 맞냐며 특히 2단계 사업인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답답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타운이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이 성과 사업이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그 진행 속도가 붙을 텐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날 도시주택국 행감에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도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정영아 의원은 청북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청북지구 내 신도시에만 치중되어 있는 집행부의 관심과 태도를 비판하며 청북지구의 구도시 및 구부락 개발에 무관심한 행정당국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걸 보면은 정부 이 청북지구 택지 개발에 대해서만 나와요 계속. 그러면은 지금 청북면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청북에 대해서는 단 어떤 한 건도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왜 그 청북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청북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서에서도 관심을 안 갖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아주 거기는 아주 버려진 그런 곳인가 싶어요. 김윤태 의원과 최중한 의원도 고덕 신도시나 소사벌지구 같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의 구시가지 주민들의 소외감이 크다며 기존 구시가지에 대한 시비 투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 간에 이제
접근성도 좋으면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줄 수 있잖아요. 자꾸 이제 주변 바운다리로다가 신도시가 자꾸 생기게 되면 구도시가 항상 소노마가 되어 있는다고. 어느 지역에도 다 똑같잖아요. 우리 뭐 지방부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중앙구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시비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천병석 국장은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국비와의 일부 시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하면은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뭐 국비만 쳐다볼 게 아니라 일부 뭐 시비도 투입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이희태 의원은 평택시의 대규모 건설 사업들로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단속 건수가 52건에 불과하다며 일부 업체를 고용한 시간 근무제 단속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든 전단지들은 맨날 있어요, 맨날. 예, 그렇습니다. 1년 365일인데 무슨 시운도 건요. 이제 근로자 써갖고 이렇게 회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대책이 안 쓰잖아요. 천병석 국장은 다른 방안을 마련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여간 다각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이거 뿌리 뽑는 방안 좀 제시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감에서는 도시공원 명칭과 복지센터의 활용도 높은 설계, 미집행 도시계획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수원 세류중학교에서 굿모닝 꿈의 학교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굿모닝 꿈의 학교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협력 사업인 꿈의 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고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배려가 기본이 되는 인성교육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건강한 심신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굿모닝 꿈의 학교는 현재 경기도 내 552개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 중입니다. 수원시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는 도서관 도시 구현 목표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최초의 공립 작은 도서관 인도래 도서관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협력으로 추진된 인도래 작은 도서관은 수원시 8달구 장다리로 258에 연면적 약 223제곱미터와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도서관은 자료실과 유아열람실, 멀티미디어실, 그리고 휴게 공간과 옥산 정원 등 독서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도서관 명칭인 인도래는 인계동 자연마을의 옛 지명인 동시에 사람이 오다, 모여들다라는 의미로 인계동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습니다. 용인시가 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소에는 국비와 시 예산 등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처인구 원산면에 66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기계 효율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연간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임대 신청은 임대료를 납부한 용인시 농업인과 농지를 보유한 농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제 강원 산간에는 올해 첫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경기 남부에도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1에서 3cm 정도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